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하루 10분 주식학개론 6번째 시간이자 이동평균선 4번째 시간입니다. 와, 오늘도 집중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주식학개론 5번째 시간으로서 이동평균선 3번째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드려보면 5일선의 우상향이 왜 중요한지, 최근 핫한 종목인 5G 대장주인 에이스테크, 최근 초급등했었다가 단기 급락한 신풍제약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봤었죠. 5일선의 우상향이 왜 중요한지, 상승 시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 5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5일선이 우상향되는 조건을 계산해 보며 매우 중요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 예시로 또 삼성전자의 우상향 조건을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교육 영상까지의 교육 영상 중 지난번의 교육 영상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위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재생 목록을 딱 클릭하시면 거기 주식학 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평선 첫 번째 시간에 내드렸던 과제에서 두 번째 구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인 상황에서 5일선이 상승하기 전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었고, 두 번째 구간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5일선이 우상향 전환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의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5일선이 상승하기 전 첫 번째 구간, 여기죠? 제가 한번 화살표도 이렇게 좀 구간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상승하기 전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살펴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의 두 번째 구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간 역시 보시면 첫 번째 구간과 기간이 비슷해요. 캔들 한 7개, 7개, 8개 정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매우 많다.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구간 어떻게 말씀드렸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5일선이 상승하기 전, 지금 거래량은 없어요. 그쵸? 차트의 3대 요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중에 거래량 없고 종목명 가격 없습니다. 그래도 차트를 충분히 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네,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작했죠. 그래서 5일선 상승하기 전의 흐름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분석이 이평선이 역배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꾸준한 하락이 진행되어 하락 추세 과정을 오랫동안 밟아왔을 것이고, 주가가 5일선마저 계속해서 저항으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주가의 반등 직전,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타기 전에 손절매 물량이 나온 흔적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연일 하락하다가 하루하루 조금씩 윗꼬리도 달리긴 했었어요. 그쵸? 그 말은 장중에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가 매일
크진 않았지만 반등 시도가 나왔었던 거고, 근데 5일선은 뭐다? 저항선이나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5일선마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된 거였고, 그리고 캔들상 보시면 빨강색 양봉의 캔들이 나오기 직전 보면은 위아래,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거 보이세요? 여기 윗꼬리 아랫꼬리. 이 말은 뭐죠? 장중에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하락한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뭐 그런 매수에서 들어왔었던 거고요. 윗꼬리 보면은 뭐 반등이 좀 나왔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양봉이 나오기 전에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장중에 아랫꼬리 달릴 때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아야지, 이런 물량도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 물량을 마지막에 손절매 물량이 일부 나온 흔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런 해석과 분석을 하면서 역배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쵸? 기타 다른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구간을 살펴보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할 거고, 아마 오늘 내에 많은 중요한 부분의 예시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구체적인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구간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다 이해하시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뭐야? 그러면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해도 빠르고 더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구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죠. 두 번째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쵸? 이미 체크를 해놨어요. 그쵸? 5일선 상승 전환 구간, 장대 양봉 나오기 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에서 손절매 물량이 나온 흔적은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주가는 큰 거래량의 동반 없이도 5일선 위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한다.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쵸?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빨강색 선이 5일선이에요. 여기도 이미 이평선 제가 놔뒀지만, 그래서 보면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 손절매 물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가라는 게 변곡점에서 이렇게 손절매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좀 가벼워져요. 털릴 물량이 털려야 좀 가볍게 편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손절매 물량이 나온 다음에는 큰 거래량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추정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반등이 나와요. 집중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 역배열, 1번 구간에서의 역배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배열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배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배열도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이평선의 꼬임 등에 의해서 좀 시간이 흐르고, 최소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차트가 어느 순간에는 이평선이 수렴하고 주가가 올라오면서 정배열, 아니면 그 반대로 역배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역배열이다 보니 역배열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와요. 올라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죠.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5일선 올라왔다고 해서 반등이 쉬울까요? 객관적으로는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보세요. 주가가 5일선 올라오고 나서 두 번째 구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캔들이 양봉이 3개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힘겹게 올라오는 상승 흐름에서의 3개 연속 양봉은 부담되는 경향이 크다 보니 바닥권에서도 그렇지만 급등 중에도 그렇고요. 월요일 상승하고 화요일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 차트가 좋아도요. 수요일도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 이 수요일이 3일째 상승하는 날이고 3일째 연속 캔들에서 양봉이 나오는 날이라면 3일째의 주가 상승과 3일째의 캔들에서의 양봉은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윗골이 달릴 경향도 크고요.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윗골이 달고 좀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강한 종목이야 뭐 계속 양봉 나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3개 연속 양봉은 부담되는 경향이 크다 보니 3번째 양봉은 윗꼬리가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상 크게 밀리지 않아서 양봉이 3개 나오는 날부터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투자 심리가 좀 더 회복되고 나아지려면 계속 하락하던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거. 계속 하락하던 우상향이 전환된다? 그럼 투자 심리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캔들상 양봉이 3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3번째 양봉 나온 날 제가 뭐라고 적었죠? 마지막 2번째 줄 종가상 크게 밀리지 않아서 크게 밀리지 않다 보니 이때부터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됐다. 만약에 지금 캔들 3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3일째 상승 3번째 캔들 양봉에서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음봉이 나오거나 밀리면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지난번 영상 꼼꼼히 보신 분은 알겠죠. 지금 가격이 있어야 되나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말씀드린 거 너무나 중요한데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이 지금 말씀을 이해 못하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 3번째 양봉, 윗골이 달린 이 날 왜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된 거죠? 언제 종가보다 높기 때문에 5일선이 우상향 된 거죠? 5일 전에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5일선이 우상향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5일 전이면 어디예요? 1, 2, 3, 4, 5 여기잖아요. 이날보다 가격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딱 봐도 이날 종가보다 이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된 겁니다. 네, 계산기 뭐 가격 필요 없습니다. 뭐 종목명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이게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다음 장에서는 캔들 양봉 3개가 나온 다음 날에 이 파란색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파란색 캔들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왔기에 역배열이었으니까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왔고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된 정도 가지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아직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역배열이 났어요. 막 6개월 정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주가가 단순히 5일선 위에 올라왔다고, 5일선이 좀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한 6개월 동안 하락한 종목이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 종목에 쉽게 피 같은 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왜냐면은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역배열이니까.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뭐 쌍바닥, 쓰리바닥, 삼중바닥, 다중바닥 등등.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왔지만 5일선이 뭐 하루 이틀 우상향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 빠지면 우상향 전환된 5일선이 수평으로 돌아서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쉽게 들어오긴 어렵죠. 그리고 그동안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보유해온 보유자들 역시 이 정도의 상승에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아서 체념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매도세도 그리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이해가 가세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확 이해가 가니까요. 주가가 역배열이었어요. 한 2년 동안 하락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중간중간에는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온 적도 있고요. 잠깐 특정 시기에는 5일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된 상승으로 전환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2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죠. 근데 이번에도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왔어요.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됐네요. 쉽게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휴, 저 6개월 전에도 주가가 5일선 위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뭐 또 올라오겠어. 아휴, 이렇게 체념한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냐? 그동안 1, 2년 하락해 왔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면허, 운전 안 하는 면허를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잊고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휴, 1, 2년 하락했는데 뭐 그냥 잊고 지내자.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 정도 올라왔다고 매도세가 많겠어요? 매도세도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 3일 올라왔다고 해서 매수세도 많지도 않을 거고 매도세도 별로 없을 거고 이해 가시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파랑색 캔들.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럼 눌림목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살짝 조정이 나올 때 잠깐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을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증권방송이나 뭐 경제방송에서 여러분 상승할 때 쫓아가서 사시지 말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셔야죠.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눌림목입니다. 저의 눌림목 공략법을 따라 해보시죠. 눌림목, 그 눌림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감을 들어보시니까 좀 느낌이 오시나요? 단기 매매 주로 사용될까요? 아니면 장기 매매에 사용될까요? 이 눌림목이라는 게. 눌림목이란 표현은 주로 단기 매매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구간 마지막 설명 들어갑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더 집중하셔야죠. 어려운 거 없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 구간이냐면 두 번째 구간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바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온다. 갭상승 나왔죠, 그쵸? 전일 종가보다 오늘 아침 9시에 상승, 갭으로 떠서 시작하는 캔들을 갭상승이라고 하는데, 갭상승 캔들. 근데 차트를 꼼꼼히 보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뭐야? 이 녀석 뭐지? 뭐가 있나? 왜 갑자기 또 아침부터 떠서 시작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술적으로 어제까지 눌림목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딱히 별다른 특징적인 게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차트. 뭐 거래량도 줄었고 뭐
또 다시 하락 추세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차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부터 갭으로 떠서 시작했다는 것. 더욱이 장중에 보시면 여전히 하락하고 있는 핑크색 이평선 보이시죠? 21선. 더욱이 장중에 하락하고 있는 21선을 돌파하면서 종가상 살짝 21선의 안착 시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뭔가 심증에서 이제 확신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거 뭐야? 왜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시작하지? 이것 봐라. 갭상승으로 시작한 것도 좀 이상한데, 수상한데, 장중에 21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종가상 21선을 지켰네? 이거 뭐지? 이런 이제 확신이 좀 드는 거죠. 조금이라도 좀 매수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날 이 캔들로 인해서 5일선 우상향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5일선에 그냥 좀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 하면서 또 크게 밀리지도 않고 버텼기 때문에 5일선의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거나 5일선의 상승 기울기가 좀 더 가팔라진 거죠.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상승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결국 후행적이긴 하지만 하루 전날의 캔들에서 아랫꼬리도 그러니까 어제 아랫꼬리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후행적이긴 하지만. 이날은 몰라요. 아랫꼬리 달릴 수 있지. 근데 다음날, 갭상승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어제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장 막판에 매수세 유입되면서 아랫꼬리 달렸구나. 오늘 갭상승 뽑으려고.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후행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승이 나오다 보니 거래량은 좀 당연히 터졌을 거고, 그리고 이후 3일간은 또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21선을 지키냐 마냐. 그리고 21선에 또 하락 중이니까 이거 21선 하락 중인데 이거 상승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가 흐름이 어떻죠? 마지막 부분 캔들 어떻죠? 주가가 5일선도 깼고 21선도 깨서 마감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속임수로 주가가 이평선을 이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이 두 번째 구간에서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됐고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 이 두 번째 구간에서 가장 수상하다고 볼 수 있는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캔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시험 문제가 있다면 뭐죠? 누군가는 앞에 여기 아랫꼬리에 달린 음봉 요 캔들 아니에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갭상승에 이 갭상승한 캔들이 없었다면 아랫꼬리에 달린 음봉도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이 갭상승의 양봉이 나온 이후에야 비로소 전날에 아랫꼬리에 달린 게 오늘의 갭상승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후행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일 확인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수상한 캔들은 이 빨강색 21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 이 갭상승 캔들, 갭상승 양봉이라고 답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구간에서 마지막 캔들, 음봉이죠. 캔들 보시면 주가가 5일선, 21선 모두를 깨고 내려왔죠. 주가가 5일선, 21선 하향 이탈한 모습이죠. 근데 지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평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주가가 5일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단기 매매, 짧게 매매하는 분들은 그분들의 경우에는 막판에 비중을 줄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야 지금 장대양봉이 바로 다음날 알기 때문에 잘 보유했네. 보유하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장대양봉이 없고 그날 짧게 대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조정이 나와서 5일선이 다시 우하향 전환되고 하락 추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조정이 좀 더 이어지면 전저점을 향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중바닥,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정이 내일부터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가가 5일선도 깨고 20일선도 깨니까 다 팔자. 아니면 5일선은 아직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 반만 팔자. 그렇게 대응할 가능성은 크겠죠. 근데 결국에 장대양봉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주가가 급등 전에 상승 급행 열차에서 떨어뜨릴 사람을 떨어뜨리고 인내심 있는 급행 열차와 함께 같이 가도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주주들을 선별하는 마지막 작업이 진행됐구나. 그런 작업에 누구는 버텼을 거고 누구는 급행열차에서 욕하면서 내렸을 거고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를 매우 자주는 아니지만 때때로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제가 여러 예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꼼꼼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두 번째 구간을 설명드리면서 예시로 보여드릴 것이 적지 않기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두 번째 구간을 구분 지어서 맛배기 설명만 드렸습니다. 어려운 게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빠르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번 더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서 예시나 필요한 부분을 덧붙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대박 보자가 뭘 힘들게 교육을 하냐. 내용을 보면 거의 이건 유료 강의보다 더 퍼주는 강의인데 구독자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하냐고. 그렇죠? 그냥 편하게 종목이나 올리지. 종목 올리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리잖아. 생각보다. 근데 그래요. 그런 얘기를 누구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저는 멀리 보니까 처음부터 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힘들게 가는 게 보다 멀리 봤을 때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진짜 구독자는 저의 진심을 알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모양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